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개회식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해서 검은 옷에 검은 리본을 달고 일종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을 했고, 민주당은 마치 어떤 큰 축제를 벌이듯이 한복 차림으로 다 참석을 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 양쪽의 극명한 모습이 이번 정기국회의 대치 상황을 예고를 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처음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해오지 못했던 법안들을 모조리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죠. 통과시켜서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미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 이런 것들을 모조리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제화가 됐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제 법령으로 공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서 공중분해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법원을 장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은 어떤 그 제도들이 또 법령들이 시행될지 모릅니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뒤바꾸는 그런 법안들이죠. 자,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막아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그것이 곧 나라의 앞날과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상당히 무기력했죠. 소수 야당의 한계도 있는 데다가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고 지금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투력을 발휘를 하고 이 선명성, 그러니까 야성을 좀 갖춰야 된다는 대여 투쟁 선명성이죠. 그리고 야성을 갖춰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자, 오늘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그 상임위에서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전형을 하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을 치른 날 여의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증경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법사위원장을 6선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죠. 보통 상임위원장이 한 3선급, 많아야 4선급이 하는데 6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정청래가 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춘석이 물러받았는데 이춘석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나갔고 그 자리를 추미애가 합니다. 이 법사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 모든 법안들이 일단 법사위에 올라가죠.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지 본회의로 갑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전에는 법사위가 국회의장을 갖지 못한 야당의 몫이었는데, 그러니까 제2당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그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아주 강성을 지금 앉혔죠. 그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대표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심지어 저번에 국회의장 의원실과 경합을 했는데 몇 단계 낮춰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임위 그 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투입을 했죠. 자, 보통 상임위 간사는 한 재선급에 합니다. 국회의원 한 2번 했던. 그런데 지금 5번 한 나경원 의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것을 받아들였죠. 본인은 3단계 정도를 다운시킨 겁니다. 셀프 강등을 한 거죠. 5선인데 2선이 하는 역할을 했고, 또 나경원 그 의원도 한때 이 상임위원장을 벌써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20년 전은 아니고 좀 오래전에 했습니다. 20년 전에 상임위원장을 한번 했던 인물은 추미애죠. 추미애가 한 20년 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했다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그 전에 한 10년 전일
겁니다. 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외교위원장을 이미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원내대표도 했고 또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나갔고 또 대표 경선에도 2번 나갔었죠. 자, 그런 화려한 1억의 오선 의원, 그 나경원 의원이 보통 재선들이 하는 별로 빛이 나지 않는 그 상임위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선의 위원장과 5선의 간사, 그래서 추미애, 나경원, 과거 추다르크 이런 말도 들었고 나경원 의원도 나다르크, 잔다르크에 비해서 그만큼 전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다르크와 나다르크의 대결, 나다르크와 추다르크의 대결, 그리고 추나 전쟁, 추미애와 나경원, 나추 전쟁, 나경원 추미애 이런 말까지 미리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첫 라운드가 오늘 그 막을 올렸는데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강한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 활동,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죠. 벌써 어제 전초전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간사라는 것은 자기 당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면은 그냥 그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대로 이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아예 간사 선임을 반대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이 법사위를 할 수 있느냐,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이야기고 또 그때 또 이런 그 주장까지 합니다. 내란 협력자가 내란 앞잡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민주당 그 의원이 내란 앞잡이가 무슨 법사위 간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한남동에 나경원 의원이 가서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것들을 해서 일단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자, 이거 상대당이 간사를 선임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나경원의 전투력, 투쟁력 이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로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정청래 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법사위 다 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나경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자신들이 정작 재판을 미뤄왔으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이죠. 마치 나경원 개인 사건이 지연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체 다 지연이 되고 있죠. 개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 따는 데 써 있던 거 그것을 나경원 의원이 들고 있었다. 해서 나경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빠루를 처음에 가지고 온 건 민주당 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빠루 이야기도 하는데 빠루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뻔뻔함과 저질스러운 적반하장 행태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이른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쏩니다. 본인에게 이 간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자, 박범계 전 법사위 간사가 있는데 민주당 박범계 그때 그 충돌을 할 때 박범계 전 간사는 이 패스트트랙 충돌 때 자유한국당 보좌진, 지금 국민의힘이죠.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면서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가 되고도 그 다음에 계속 법사위 위원을 맡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았다. 그런데 왜 나만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장관까지 시키지 않았느냐. 피고인을.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은 어쨌든 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임명을 다수결로 저지하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들을 막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당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자 이 방안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간사 선임 건을 표결로 부결한 전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좀 나중에 좀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죠. 그래서 추미애 는 아예 상정을 안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 건을 갑자기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공고를 할 때는 이것을 오늘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 회의 일정을 공지하면서 간사 선임의 건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기계적으로 실무자가 상정을 한 거죠. 상정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이 법사위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보임 일정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사보임 과정을 거쳐서 법사위로 들어오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어제 저녁 7시가 다 돼서 간사 순출의 건 이것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철회를 해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이것을 놓고 대충돌이 일어났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2차례나 국민의힘이 퇴장을 하고 오늘 법사위가 하이라이터였는데 오늘 그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가 22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 간 여러 쟁점을 갖고 격돌한 적은 있었지만 간사 선임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회의를 언제 진행을 했느냐. 간사 선임 문제 가지고. 그래서 각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또 빼는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엽기적인 회의 진행.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선 법사위원장이 보여야 할 품격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 제소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추미애로 막 몰아붙이죠. 자, 지금 나경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법사위 아주 제일 중요한 상임이죠. 민주당의 이 폭주를 중간에서 다 그 절차를 통과시켜주는 그 법사위에서 오늘 그 정기국회 첫날부터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추미애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의제 외에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급박하거나 하는 발언은 상가에 달라. 이렇게 해서 또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나경원 의원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발끈해서 나선 것은 본인의 간사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안건을 하나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건의 이름이 뭐냐면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고 있죠.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제 표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옵니다.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검찰 관련 공청회라고 해야 된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같이 중립적 단어를 써야 되면은 검찰 관련이라고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검찰 장악, 검찰 해체법, 검찰 장악법, 검찰 해체법 이렇게 부르니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검찰 관련이라고 중간에 같이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된다. 우리는 검찰 개혁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건 그냥 막 다 넘어가 줬습니다. 다 넘어가서 이제 민주당이 마음대로 다 하죠.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부터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당황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 맞죠? 그때 정청래가 하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법사위.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각규택 의원 등이 위원장석 앞으로 이제 몰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경원 간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는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맞다. 이게 왜 검찰 개혁 공청회냐? 검찰 관련 공청회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이럴 때는 보통 초선들이 나서서 막 말싸움을 합니다. 초선들. 민주당 초선 이성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교택하고 막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니까 들어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라. 왜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느냐. 자, 이성윤은 이 문재인 때 이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바로 그 이성윤입니다. 문재인의 경희대 이 후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쳐내려고 했던 추미애 사단의 일원이었죠. 그래서 추미애 사단의 일원이었던 이성윤이 추미애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초선은 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반말로 이성윤을 꾸짖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라고 반말로 이성윤을 정치적으로 뭐 법조는 뭐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오선과 초선이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윤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 항의를 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미애 그 의원은 초선들은 이 국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초선들, 조국장, 박은정 같은 경우도 발끈했지만은 별다른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일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일어날 거고 이번 정기국회 오늘부터 사실상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소수 야당이라도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